자, 안녕하십니까. 성공 창업을 위한 문화 콘텐츠 이해와 활용 11조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뭐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그리고 또 ICT, IT, 그리고 또 뭐 BLE,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뭐 블루투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홈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가져온 또 가정의 변화 뭐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 그리고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개발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 통계라는 것이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통계는 2017년 현재 기준으로 알 수 있는 통계들은 우리 일반인에게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앱 중에 기존에 벌써 개발이 되고 있다거나 지금 개발이 된 게 아니라고 또 생각하시는 그런 아이템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 보이시는 맨 위, 왼쪽에 있는 커넥트. 앱 이름이죠. 앱 이름이, 음, 뭐, 가장 심플하게, 예,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예, 그런 제목의 앱들이 있는데요. 커넥트, 연결. 내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앱입니다. GPS에 기반해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긴 한데요. 이 커넥트는 좀 특이한 게 연락처에 등록된 사용자들이 자신의 SNS에 남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이나 또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죠.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연락처로서의 기능도 충실한 편인데 사용자가 연락처에서 누군가를 찾을 때 이름으로 검색하는 것뿐 아니라 어, 회사나 직업, 또 출신 학교, 관심 분야, 관계 상태 등을 토대로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SNS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SNS 이용이 잦아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흔적을 많이 남기죠. 그게 이제 본인이 알고 남기는 것도 있지만 그냥 모르고도 남겨지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커넥트와 같은 앱들이 그런 흔적들을 아주 아낌없이 찾아내고 또 분석해서 새로운 정보의 수단으로 재탐색, 재창출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맨 위에 오른쪽 앱 이름은 커플. 커플은 지금까지 나온 앱 중에서 가장 닭살스러운 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에서 느끼셨겠지만 두 사람을 위한 앱입니다. 서로 연결된 두 사람이 텍스트나 동영상, 이미지 메시징을 또 이용할 수 있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둘만의 투두 리스트나 캘린더를 관리하고 또 기념일을 축하한다거나 또 현재 위치를 또 공유한다거나 손가락 키스를 나눌 수 있다는 뭐 키스를 요청한 사람의 지문이 상대방에게 뜨고 또 거기에 손가락을 가져대면 키스가 이루어지는 아주 닭살스러운 앱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커플 맵은 커플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실시간 메시징을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 간의 메시징을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두 사람만을 위한 앱이라는 컨셉이 아주 재미있죠? 네, 커플. 자, 그 다음, 어, 펄치. 이 앱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엔드 유저들의 견해를 그대로 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펄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상공업자, 소상공업자들이 자신이나 또 경쟁사와 관련된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올라오는 어떤 글,
그리고 또 프로모션, 리뷰들을 실시간으로 전달받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는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소식 또는 또 경쟁사가 도입한 쓸모 있는 기술 제품을 또 추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와 관련된 모든 소식들을 수집, 또 분류, 분석 제공하는 것이 펄치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앱인 거죠. 결국 이러한 플랫폼들은 데이터를 활용한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아이템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스마트홈, 우리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앱 두 가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릴릭, 저도 이거 처음에 보고 네스트와 같은 네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름이 좀 달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 릴릭은 뭐 그 온도 조절 장치죠. 네스트하고 참 많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네스트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벌인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사실은 릴릭은 허니웰에서 만든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로서 디자인 그리고 또 기능 면에서도 넥스트와 많이 유사하고, 하지만 완성도 면에서는 넥스트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릴릭은 기존의 온도 조절 장치를 대체해서 사용자가 직접 설치 가능하고, 그리고 다이얼을 움직여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의 기상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상 상태에 맞게 스스로 온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참 스마트한 기기죠. 그래서 사용자가 집에 없으면 꺼지고 또 집에 가까이 오고 있으면 미리 설정된 온도로 조절하는 기능이 또 있는 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조작이나 그리고 컨텍스트에 맞춰서 온도를 조절 바로 가기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밤에 혼자 영화를 볼 때라든가 친구들과 파티를 할 때. 하지만 좀 아쉽긴 하지만 실제 밤에 영화를 본다고 자동으로 이를 알아채고 온도를 맞추는 기능은 없습니다. 뭐 앞으로도 구현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스마트 기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또 앱의 이름이 보쉬네요. 보쉬. 보쉬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인데요. 바로 이제 업무 중에 우리의 습관을 바꿔주는 기기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작업을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하는 직업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트북이나 컴퓨터 옆에 보쉬를 켜놓고 작업을 하고 있으면 몰입해서 작업하는 그런 시간 동안 외부의 방해 요소에 특히 뭐 메시지 아니면 SNS 알림 그리고 뭐 전화 뭐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앱이죠. 그래서 그런 것뿐 아니라 쉬어야 하는 또 시간이 되면 잠시 일어나서 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뭐 운동을 좀 하라는 그 사인을 주게 되는 거죠. 때로는 물을 마셔야 할 시간, 아니면 또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 아니면 꼭 그 시간에 누군가와 연락을 취해야 했던 어떤 그런 시간까지도 체크해주는, 한마디로 우리의 습관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플랫폼에 의지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에버노트나 캘린더, 스케줄, 이메일 등과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꼭 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또 판단해서 알려주고 또 학습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차츰 사용자를 알아가면서 사용자에게 맞춘 추천하게 되는 목록으로 또 진화가 되어 간다는 그런 보쉬 앱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이 고유하게 가진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그 앱 개발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고유 기능까지 상실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편리한 게 좋긴 하지만요. 자, 이번에는 웨어러블. 자, 성큼 다가온 웨어러블 시대의 대표적인 사례와 앞으로의 전망은 모든 분석의 기준은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개발이 된 아이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치죠. 첫 번째, 맨 위에 왼쪽에 굉장히 좀 패셔너블해요. 이 개발 회사가 그런 패셔너블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표면이 터치 스크린으로 스마트폰과 면적이 거의 비슷한 게 보입니다. 넓죠? 예. 뭐, 그래서 때로는 또, 두께 때문에 또 무게로 인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쿼트 키보드가 표면 스크린에 기본으로 나타나 있어서 타이핑을 하기 편리하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은 제조사에서 이것이 보기보다 꽤 편리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또 짧은 메시지 검색어 정도는 괜찮겠지만 긴 문장을 또 치기에는 이런 형태의 키보드가 편리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기기에 대한 리모컨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 메시지 알림 기능이나 헬스 모니터링 기능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마트워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한 여성이 옷에다 뭘 채우고 있죠? 예, 루머 리프트. 요거는 사용자의 몸에 이 착용하고 있으면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척추를 편 상태를 파악해서 자세를 교정해주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자세가 뭐 삐뚤어지거나 올바르지 않으면 진동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석을 통해서 상위 가슴 부위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조금은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 기기로 인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또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세 교정 웨어러블 기기가 재미있는 발상이긴 하지만 과연 시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거는 또 실제로 사용자들이 경험에 의해서 또 시장 조사에 의해서 또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자세 교정 말고도 또 액티비티 트래킹 기능을 뭐 더한다면 조금은 또 인기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하더라도 이제 매번 이제 옷을 입을 때마다 이렇게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많이 본다면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아래쪽 왼쪽에 있는 플랫폼을 보면 머리에 뭐 뭔가 모자 같은 근데 뭐 동글동글한 뭔가 좀 우리가 모자하는 형태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겠죠. 요거는 뇌파를 이용해서 실행시킬 수 있는 음악 플레이어. 그래서 음악 플레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쓰고 있는 거고 모니터 상에서 깜빡이는 박스를 이렇게 주시하게 되고 그리고 음악 플레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이런 센서 기능 이거는 좀 하이테크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생각만으로도 음악 플레이어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사용자가 스크린상의 특정한 박스를 주시할 때 나오는 독특한 뇌의 패턴을 이용해서 각각의 박스가 깜빡이는 주기를 다르게 설정해 놓고 볼륨을 조정하거나 다음 트랙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뭐 1급 지체 장애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이용이 된다면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가족과 또 의료진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보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예, 맨 끝에 있는 아래쪽 오른편에 있는 트롤머 터치. 이 아이템은 사용자가 현실에 존재하는 물건들을 터치하면 열을 감지해서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는 그러한 앱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열 감지 카메라가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되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현재는 그런 기기는 없지만 이러한 제가 조사하게 된 이 통계가 오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구현이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을 보다가 특정 기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TTS가 실행이 된다거나 그리고 잡지나 카탈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했을 경우에 손가락을 탁 클릭할 할 경우에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참 어떤 세상이 올지 점점 기대가 됩니다. 오래 살아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웨어러블 기기까지 알아봤는데요. 벌써 시간이 2교시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성공 창업을 위한 문화